아시아 위너 그레이스 현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퀸 오브 더 아시아 위너 그레이스 현입니다. 아,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미모 감사합니다. 비결이 뭔가요? 비결? 네, 정말 궁금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잘 먹고 네 즐거운 생각하고 네. 아, 역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가요? 네. 네, 인터뷰 질문 드릴 텐데요. 이번 클래식 부문 위너로 수상하셨어요. 무대 위에서 보인 그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다들 궁금해 하세요. 전 그 순간 해방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대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 결국 무대를 품은 어른이 되었다는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은 기쁨보다 자기 직면에서 오는 울림이었죠. 아, 너무 얘기만 들어도 저도 벅차오르는 느낌인데요. 그럼 그레이스라는 이름에 담긴 그 내면의 여백, 철학, 그것은 어떤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늘 완벽해지기보다는 네. 비워두는 쪽을 선택해 왔거든요. 근데 여백이 있어야 내가 보이고 타인을 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스야는 우아함이 아니고요. 관용과 고요함의 다른 이름이에요. 저도 요새 비우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춤은 나에게 기도이며 무대는 성당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레이스 현님께 예술과 신앙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에게 예술은 미사와 같아요. 미사와. 네, 제가 신앙이 있거든요. 네네. 네, 천주교 신자인데 특히 무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대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는 순간을 느껴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는 네. 순간. 그러면 그 초월하는 순간이 이번에 보여주신 창작 무용 퀸 엘리자베스는 내 곁에 머무는 바람이여라 라는 걸 또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있을까요? 그 무대는 고 엘리자베스 여왕께 바치는 하나의 의식이자 헌정이었어요. 그녀의 품위와 절제,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바람이라는 상징으로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무대에서. 그러면 이번에 동작 치료사로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읽어내는 감정, 그 감정이 말보다 더 진실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럼요. 말은 숨길 수 있지만 몸은 숨기질 못해요. 어깨의 긴장, 눈의 깜빡임, 그리고 손끝의 떨림 속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번 대회를 통해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시대의 정서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는 지금의 시대가 속도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합니다. 아니, 멈추고 고요해질 수 있는 여백,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몸짓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레이스 현님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용가, 주부, 치유자, 여성 리더 중에서 우리 그레이스 현님 퀸 오브 더 아시아 위너시죠? 중심축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사람을 위한 움직임이고 또 사람을 향한 기도거든요. 그럼 수상 이후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변화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셨을까요? 관객의 눈물이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는 걸 보고 이제는 혼자 춤추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네,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으로 나아가야 했다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멋진 결심이십니다. 이번에 내셔널 앵커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몸과 말 그리고 태도로 그 조용한 진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조용한 진실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역시 답변도 너무 잘해주십니다. 앞으로 예술과 공공의 언어를 연결짓는 감정치유형 아카데미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 공간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무대가 될 거예요. 예술을 통해 내면을 해석하고
그리고 고통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일요 뷰티 저널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기록하고자 하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집중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보편 삶의 곡선을 아름다움으로 기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결국 뷰티란 외모가 아니라 견디는 태도의 곡선이다라는 말씀 같은데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 좀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저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정말요? 네. 와,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몸매 관리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계를 꾸려온 한 여성의 삶, 그리고 또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손끝, 그리고 전직 간호사가 전쟁터에서 견뎌낸 생명을 그 곡선이야말로 뷰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럼 기존 뷰티 미디어가 외면 중심이었다면 일요 뷰티 저널은 어떤 내면의 미학을 좀 탐구하실 계획인가요? 살아내는 방식, 그리고 관계의 품격, 그리고 용기의 흔적을 탐구할 예정이에요. 아름다움은 존재의 태도에서 비롯되니까요. 정말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복합적 미를 키워드로 제시하셨어요. 예술, 의료, 기술과의 접점을 어떻게 콘텐츠로 구현하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 감정인식 AI와 동작 치료를 결합한 콘텐츠, 그리고 암 환우와 예술가의 콜라보 영상, 그리고 스마트 미러와 감성 에세이를 결합하는 등의 다층적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럼 대표로서 자기 서사를 회복한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하고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기록자이자 편집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때로는 시처럼 또 때로는 다큐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향후 뷰티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뷰티는 치유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타인을 감싸는 힘, 그리고 외모가 아닌 생명력과 공감의 언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일기처럼 에세이처럼 아름다움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일요 뷰티 저널만의 서술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성보다는 정서성을 우선하는 구조를 택할 거예요. 그리고 통계가 아닌 체온, 그리고 데이터가 아닌 감정의 흐름으로 중심을 둘 거예요. 그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독자에게도 울림을 주려면 어떤 가치와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공간과 회복이겠죠? 피부색도 문화도 다르지만 고통과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언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허세는 용기이고 용기는 기적을 만든다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요 뷰티 저널이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요? 허물 속에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사랑을 품고도 끝까지 춤을 추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인간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년 후 일요 뷰티 저널이 기록하고 싶은 한 줄의 정의가 있다면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으세요? 당신의 흔들림마저도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기록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입니다.